비트코인 지금 늦은 거 아니냐. 아직 전고점도 안 넘었잖아요. 전고점 이전에는 전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장에 저는 초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한 상반기 중으로 적어도 3, 4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좀 장기 보유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보다는 비트코인이 월등히 좋다고 생각해요. 불장이 왔는데 저는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거 블로그에도 쓴 것 같아요. 일단 코인은 아예 안 한다. 왜냐하면 돈을 잃는 사람이 90%고 따는 사람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코인 투자를 안 하면 최소한 잃는 90%에는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코인 투자를 아예 안 하거나, 만약에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코인 투자를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해서 돈 버는 10%에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코인을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뭐 요런 생각이 요새는 좀 듭니다. 이게 4년에 한 번씩 있는 축제라고 했잖아요. 뭐 이제 그래프가 되게 예쁘게 그려지죠. 여기서 산이 하나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쌍봉 2개짜리 산이 하나 있고, 지금 또 더 큰 산이 이제 초입이죠. 네, 산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불장이 오고 있거든요. 이제 사이클로 봤을 때 이제 4년에 한 번씩 오는 게 그냥 약속같이 됐어요. 코인러들에게 있어서 약속. 그러니까 4년의 약속. 4년의 약속하면은, 네, 저는 이렇게 올림픽 좋아하니까 올림픽이 늘 생각나는데, 올해도 뭐 올림픽 하겠죠. 4년 내내 투자하는 사람도, 뭐 4년 내내 수익을 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저도 뭐 이럴 때도 투자하고 이럴 때도 투자하고 이럴 때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진짜 불장은 이때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럴 때는 저는 알트는 잘 안 해요. 알트는 전 안 하고 이제 좀 있으면 할 거예요. 정고점 넘기는 그 순간이 되면은 알트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겠죠. 저는 이게 진짜 정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같은 알트들, 종목을 진짜 잘못 고른 것만 아니면 비트코인은 늘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야 뭐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있다고 치면 투자금 배분을 좀 비트코인에 더 많이 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투자 난이도가 지금 같은 장에서는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좀 장기 보유 위주로 접근하면은 손해는 안 보니까 큰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투자죠. 그러니까 나는 투자 성향이 존버에 능하다. 갖고 있는 게 홀드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 오래 갖고 있는 그거를 뭐 호들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D하고 L을 바꿔서. 그러니까 나는 좋은 호들러다, 이런 생각이 들면 존버하는 사람은 호들러라고 하거든요. 호들러가 될 수 있다고 본인 성향을 본인이 알잖아요. 나는 조금 떨어지면 쪼로를 팔고 싶고, 조금 오르면 쪼로를 팔고 싶고, 이런 분은 코인판을 그냥 떠나시는 게 돈을 잃지 않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돈 벌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좀 유튜브를 보면서 투자를, 유튜버가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투자를 잘 하는 편이다. 그러시면 그냥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투자해도 4년 있으면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고 하지 마시고 좀 안전하게 비트코인 위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알트코인의 투자금을 정말 줄여야 돼요. 저는 한 9대1 정도로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의 90%, 알트코인의 10%. 코인 투자금 중에서 전체 자산에서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요 정도만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초보다 하면 비트코인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만 하면은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개까지는 충분히 투자해 봄직한 것 같아요. 내가 자산이 좀 있는 편이면 5억에서 10억 정도 있으면 그 순자산이, 그러면 한 개 정도는 투자해봄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현재 초보고 코인 투자를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불장이 오고 있는데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쉬울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2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에 100만 원, 그리고 이더리움에 100만 원. 요렇게만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내가 갖고 있으면, 그리고 1, 2만 원 갖고 있으면 그게 좀 신경이 안 쓰이거든요. 네, 오르든 떨어지든 아무 신경이 안 쓰이니까 200만 원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투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한 여유 자금이 200만 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100만 원, 이더리움 100만 원 이렇게 사보고, 이것도 한 방에 이렇게 빡 사지 말고 한 최소한 열흘 정도에 10분할 해서 오늘 뭐 10만원, 10만원 이렇게 계속 10만원, 10만원씩 열흘 동안 나눠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럼 평균 단가로 매수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코인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는 거죠. 2025년 말까지 이렇게 한번 지켜보면은 공부가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0년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가 24년에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보다.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무것도 안 하면 좀 아쉬우니까 혹시라도 본인이 코인에 재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신에 인내심이 없고 내가 돈이 들어가면 1%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 마음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코인이 잘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런 분은 안 하시면 되고 2024년에 이거를 비트코인 100만원, 이더리움 100만원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한번 지내보는 거죠. 그럼 경험이 쌓이거든요. 경험이 진짜 많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경험부터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비록 200만 원을 투자했잖아요. 하지만 한 사이클을 겪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투자라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좀 초보니까 돈 그릇이 작죠. 코인 돈 그릇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코인 시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돈 그릇이 매우 작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인에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100만 원, 100만 원 투자만 해봐도 예를 들어서 그럼 100 투자했으니까 200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만약에 5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더 넣을 걸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는 수익금보다는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경험을 쌓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괜히 초보인데 100백이 아니라 뭐 1억 해가지고 뭐 2억 투자하면은 날릴 수도 있잖아요. 언제 엑시트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한 사이클을 온전히 겪고 나면은 자신감이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본인이 4년 동안 계획을 잘 세워서 다음 상승장을 또 노리면 됩니다. 일단 2028년, 2029년 요렇게 또 투자를 또 잘 하면 되죠.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 100백 했고 이때 뭐 한 1억 했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진폭은 예를 들어서 이게 저점 대비해서 이 오르는 양은 이게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이게 뭐 되게 큰 것 같지만 이게 더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20배 올랐으면 여긴 10배 오르고 뭐 여기는 5배 오르고 산은 점점 높아지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거든요. 폭은. 하지만 뭐 이 크기는 수익금 자체는 점점 커지고 있죠. 비트코인 하나를 샀을 때. 그래서 비트코인이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서 나의 재산 규모도 점점 커질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좀 장기 보유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계획을 뭐 이야기했었어요. 나는 이거를 한 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서울 부동산으로 좀 갈아탈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좋은 걸 팔고 왜 서울 부동산 같이 덜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냐. 나중에 한 10년 후에 봐라. 그럼 얘네가 훨씬 더 비쌀 것이다. 뭐 그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다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거는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트코인 한 개에 20년 후에 뭐 50억이 된다고 가정할게요. 뭐 얼마가 될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5개를 가져가면 250억이고 10개를 가져가면 500억이겠죠. 하지만 50억이 있어도 부자잖아요. 50억 있으면 부자지 않나요? 그리고 5개가 있어서 250억이 돼도 뭐 부자죠.
어차피 부자란 말이에요. 부는 크기가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산 배분이 좀 돼 있으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좋은 부동산 있고 좋은 집이 있으면 내가 노후에 여기서 살면 되겠다. 이런 심적인 안정감도 있으니까 나중에 코인 투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부담이 좀 덜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100%로 자산을 가져가는 거는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어느 한 구석이든 좀 자산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심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뭐 알트도 뭐 잠깐 트레이딩 하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돈 벌기 아주 좋은 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돈 벌기 좋은 툴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2024년, 뭐 한 2025년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요때가 돈 벌기에 되게 좋은 툴을 개발할 수 있는 때니까 소액이라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0,000원, 20,000원 투자하면 거의 뭐 이걸로 많은 깨달음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적어도 100만 원, 100만 원, 네, 비트코인, 알트코인에 이렇게만 투자해 보셔도 수익도 수익이지만 가장 좋은 거는 돈 버는 툴을 배울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사업으로 돈 벌어봤고 뭐 지금도 계속 벌고 있죠. 그다음 뭐 코인 투자로도 꼼꼼하지만 네, 조금 벌어봤고 부동산 투자로도 뭐 꼼꼼하지만 뭐 조금씩 벌어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영역이 하나씩 확장되면은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포트폴리오 영역들을 확장하면 자산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저는 이게 행복을 좌우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부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이 안정감 자체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은 안 하냐? 뭐 주식도 일부 하고 있는데 주식은 제가 느끼기에 알트코인 같은 느낌이에요. 네, 대충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영원할 거라는 믿음이 좀 어렵습니다. 뭐 제가 느끼기에 앞으로 30년을 얘가 이렇게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확신과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인데 30년 전에, 그러니까 1994년인가요? 이때 뭐 MS 정도는 있었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는 있었지만 지금 뭐 탑10에 드는 기업 중에 지금까지 있는 기업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요때도 있었던 기업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업은 30년 롱런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 주식보다는 부동산하고 비트코인을 좋아하거든요. 뭐 코인이라고 다 같은 코인 아니죠. 비트코인만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장기 보유하기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더는 어떠냐? 글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더가 20년, 30년 이렇게 잘 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번 장에서는 네, 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봤자 1, 2년 눈앞은 이렇게 보이지만 앞으로 20년 눈앞에, 뭐 30년 눈앞이 어떻게 될지 그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더도 전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소액으로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뭐 억 단위로 이더를 가져가는 건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저는 이더는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부동산하고 비트코인이 조금 맘 편한 자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 추가하면은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ETF, 뭐 QQQ나 SPY 같은 미국 주식 위주로 꾸려진 ETF는 뭐 요건 괜찮을 것 같아요. 기관들이 알아서 이렇게 리밸런싱 해주니까 그런 건 좀 안정감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 애매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봐도 저 주식 뭐 공부 되게 오래 했어요. 2005년부터 했거든요. 서울대 투자연구회라고 SMIC에서 활동을 전 보통은 2학기만 하는데 저는 3학기 했거든요. 남들보다 훨씬 더 오래 공부했어요, 주식을. 그리고 뭐 투자 서적도 되게 많이 읽었죠. 네, 제가 적어도 한 50권 읽었다 그랬는데 한 100권 이상은 읽었을 거예요. 그거 제가 뭐 세어보진 않았으니까 몇 권 읽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투자 서적은 꽤 많이 읽어봤거든요. 근데 주식은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 내부 속사정을 알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글과 MS, 뭐 엔비디아 요런 게 있다고 치면 요 중에 10년 후에 누가 제일 잘 나갈까? 그 진짜 모르겠거든요.
근데 코인은 비트코인이 제일 잘 나갈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동산은 서울 부동산이 제일 잘 나갈 것 같고 그러니까 예측이 쉬운데 이런 거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난이도가 훨씬 더 높죠. 네, 너무너무 어렵죠. 저는 한국 주식을 솔직히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한국 주식 오너들의 행태가 진짜 어이없어요. 좀 기분도 나쁘고, 네,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지 싶고. 그래서 한국 주식은 좀 기분 나빠서 투자를 잘 안 하고, 주식 투자한다면 미국 주식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핵심은 돈 버는 툴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돈 버는 툴을 하나씩 하나씩 확장을 해야 돼요. 대부분은 네, 월급이 돈 버는 툴에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이외에 뭐 투자가 됐든 부업이 됐든 무엇이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돈 버는 툴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장에서 누구나 다 초보인 시절은 있죠. 초보가 투자하기에 가장 네, 좋은 때니까 불장에 저는 초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면 잃을 가능성도 되게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보다는 비트코인이 월등히 좋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하고 비교하면 비트코인이 좀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도 되냐?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죠. 뭐 일부 익절이든 손절이든 하고 그냥 일부만이라도 네, 한 주식 계좌가 있으면 10%만이라도 정리를 하고 네,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100%보다는 이게 여러모로 네, 낫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 이 시점에는 네, 불장 초입이니까 앞으로 뭐 올라갈 거리가 되게 많으니까 저는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툴에서 코인을 꼭 추가하시면 인생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위주로 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알트에 투자하면 여러모로 좀 되게 힘들어요. 비트코인 지금 늦은 거 아니냐? 아직 전고점도 안 넘었잖아요. 뭐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네, 지난 장으로 봤을 때 요 정도 초입에 있는 겁니다. 아직 전고점도 못 넘었잖아요. 한 요 정도 되겠네. 그럼 요거 남았는데 이미 다 오른 거 아니냐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작도 안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죠. 로버트 기요사키도 적어도 10만 불까지는 6월에 올 거다. 네, 여기까지 올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때요? 네, 지금 충분히 투자해봄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우리나라 돈으로 9천만 원이라고 칠게요. 10만 불 정도 되면은 제 생각에 김치 프리미엄도 좀 끼니까 한 1.4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김프 포함해서 9천만 원 투자해서 1억 4천이 되는 거죠. 뭐 한 기요사키 용이 맞다고 치면은 3달 만에 이만큼 벌 수 있는 게 흔치 않잖아요. 한 50% 정도 수익이 나는 건데 3개월 만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 한 상반기 중으로 적어도 한 14만 불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 20만 불 이상 보고 있거든요. 3, 4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뭐 개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겠죠. 뭐 한 번에 이렇게 이런 건 없어요. 네, 막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미친 듯이 춤추다가 여기쯤 갔다가 이제 좀 한 50% 정도 여기 한 10만 불 수준에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이번 장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은 뭐 직접 하시면 되고 뭐 예측은 네, 그냥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면 되고 중요한 건 대응이죠.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세요. 네, 진심입니다. 뭐 제가 알트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알트는 좀 소액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좀 복권 투자 느낌으로 네, 복권 긁는 느낌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네, 1년짜리 복권이죠. 6개월짜리 복권? 네, 저는 이런 느낌 들거든요. 알트는 6개월짜리 복권이다. 복권 뭐 꽝 되면 빵원이지만 그래도 알트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적절한 시절이면 팔고 나오면 안 오를 순 있어도 크게 손해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런 건 손해 봐요. 그러니까 불장의 꼭대기에서 사거나 하면 좀 손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장의 초입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알트는
뭐 한 요런 그러니까 여기쯤에 사거나 아니면 쭉 올랐다가 한번 크게 부러졌을 때 요럴 때 사면은 투자하기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1개월에서 3개월 만에 한 2, 300% 정도는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소액으로 접근하면 이만한 투자도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좀 투자 원칙도 좀 만들어 보고 일단 이번에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경험을 쌓는다. 이미 코인으로 돈 벌어봤으면 네, 그건 별개입니다. 본인이 돈 벌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 되게 진짜 적어요. 뭐 한 코인러 중에 한 10%나 되려나? 되게 적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제 방송을 굳이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의 툴대로 하면 되니까. 경험을 쌓는다. 그런 느낌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 처음으로 사기에 지금이 되게 좋은 때 아닌가요? 네,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잘 없는데. 비트가 요즘에는 가격 조정을 잘 안 주고 있어요. 차트 한번 보세요. 미친 차트인데 진짜 뭐 이런 차트가 다 있죠. 예. 진짜 이거 그냥 뭐 날아가는 차트거든요. 미친 차트. 예. 다시 봐도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찐 불장이 왔다고 느낀 게 여기 횡보하죠. 그 다음에 상승했죠. 횡보하죠. 하락했죠. 요때 한 번이었어요. 하락한 게 요때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횡보하다가 오르고요. 횡보하다가 오르고 횡보하다가 요때 뭐 떨어지긴 했는데 이건 횡보는 아니었으니까 상승 후에 떨어진 거죠. 네, 이거는 뭐 상승 후에 조정은 원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횡보하다가 쭉 올리고 조금 횡보하다가 쭉 올리고 그리고 지금 조금 횡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확률적으로 뭐 이번 장에서 통계적으로 조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시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이 있는데 최소한 시간 조정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럴 때는 투자하기 괜찮은 거죠. 네, 출발 안 했으니까. 근데 이러다가 네, 분할 매수 시작하시다가 한 방에 다 사지 마세요. 뭐 혹시나 떨어져 주면 좀 더 사면 되죠. 네,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올라가면 사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냥 분할해서 그냥 사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고점 아직 안 넘었으니까 한 68,000대까지는 그냥 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전고점 이전을 계속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고점 이전에는 전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찐 불장이 알트장이라고 할까요? 네, 알트장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좀 매수를 마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